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70년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안개가 논두렁을 감싸고 있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살 소년 장민호는 아버지 장성만이 호미를 들고 나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민호야, 일어나서 소먹이 주고 와라.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제 마을 이장님 댁에서 본 두꺼운 책들, 그 속에 담긴 신비로운 글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소에게 여물을 주면서도 그 책들을 생각했습니다.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책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성만은 농사꾼의 아들은 농사만 지으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공부 따위에서 뭐 하겠냐, 땅이 제일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호의 어머니 최영자는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마을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 보이는 똘똘함, 어려운 말도 금세 알아듣는 영리함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평소처럼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별들은 왜 저렇게 반짝일까요? 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의 답이 책 속에 있단다. 어머니의 말에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너는 공부하고 싶으면 해도 된단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은 민호는 그날부터 몰래 마을 분교로 향했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은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선생님이었습니다. 25살의 그녀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민호가 학교 담장 너머로 교실을 들여다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공부하고 싶구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반대하시나? 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민호를 보며 선생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공부해 볼까? 선생님의 제안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의 비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민호는 몰래 선생님의 하숙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둘이 전부인 작은 방이었지만 민호에게는 천국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가나다라마 바사, 한글부터 시작해서 덧셈 뺄셈, 그리고 점점 어려운 내용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선생님은 민호의 놀라운 학습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한번 가르쳐주면 절대 잊지 않았고 응용력도 뛰어났습니다. 민호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선생님의 칭찬에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이 오래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선생님의 하숙방에서 나오는 것을 마을 사람이 봤고 그 소식이 아버지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장성만의 호통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이 어디 있어. 농사꾼 아들이 책이나 들여다보고 아버지는 민호의 공책과 연필을 모두 빼앗아 태워버렸습니다. 민호는 울음을 참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여보,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왜 못하게 하세요? 공부해서 뭐가 될 거라고.
농사나 제대로 배우라고. 부부의 말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윤정희 선생님은 장성만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민호는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선생님, 우리 집 사정을 아시잖아요. 가난한 농부가 아들 공부시킬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책값도 모든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간절한 부탁에 장성만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때 최영자가 나섰습니다. 여보,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결국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은 계속 도와야 한다. 민호의 정식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은 민호를 위해 서울에서 책을 주문하기도 하고 자신의 용돈을 아껴가며 민호의 교육비를 댔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초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에 갈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호야, 검정고시라는 것이 있단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시험을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정말요? 응,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렇게 민호의 검정고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민호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재들을 구해왔고 매일 밤 늦게까지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선생님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서울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선생님의 헌신을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소를 먹이고 논밭일을 도운 후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손에는 항상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민호의 눈빛만은 날로 더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검정고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선생님과 함께 시내로 향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건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민호는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민호야. 너는 충분히 준비했어. 선생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민호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들을 보니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몇 주 후 합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최상위 성적으로 말입니다. 민호야, 축하한다. 선생님이 민호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했습니다. 농사꾼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니 이제 민호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민호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의대?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의대는 서울의 부유한 집 자녀들이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건 없어, 민호야. 하지만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날부터 민호와 선생님의 더욱 치열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의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의대 입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수학과 과학을 특히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모르는 과목들을 위해 서울에서 참고서들을 주문했습니다. 책값만 해도 선생님 월급의 절반이 넘었지만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이런 선생님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소리야? 내가 꿈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행복해. 1977년 민호는 드디어 의과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 웅장한 건물 앞에서 민호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골 촌뜨기라고 무시하는 시선들도 있었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선생님과 함께 밤낮으로 공부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밤늦게 함께 고민해주던 모습이 떠올랐고, 과학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서울에서 구해준 실험 도구들로 함께 실험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합격 발표 날 민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합격이다. 민호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곧바로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합격했어요. 선생님도 민호만큼 기뻐했습니다. 둘은 울며 웃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서울대 의대생이 나왔다니. 그러나 기쁨도 잠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의대 등록금과 생활비였습니다. 장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합격했어도 돈이 없으면 어쩌겠냐. 그때 윤정희 선생님이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적금이 좀 있어요. 그걸로 민호 대학 보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선생님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혼자도 있었지만 선생님은 민호의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선생님,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넌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라. 1976년 3월 민호는 드디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촌뜨기라고 놀리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민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의대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부학을 공부하고 의학 용어들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선생님도 매주 답장을 보내주며 민호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던 해 선생님으로부터 오던 편지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민호는 걱정이 되어 고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윤 선생님 말이냐? 이장님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병원에 계신다더라.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민호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중간고사 기간이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정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감사한 분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다는 죄책감에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치열한 공부 끝에 민호는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교수가 되었고 결혼도 해서 딸 서연이도 낳았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를 닮아 공부를 잘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의사가 되면 환자들을 정성껏 돌봐야 한다. 네, 아빠. 그런데 아빠는 왜 항상 가난한 환자들 치료비를 받지 않으세요? 아빠에게도 은인이 계셨거든. 그분의 은혜를 갚는 길이 이거라고 생각해. 민호는 가끔 윤정희 선생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자신의 성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연이가 의대 4학년이 되던 해 서연이는 김현우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민호도 현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버지, 현우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까. 두 사람의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서울의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들도 이미 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현우의 부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연이 아버지 장민호입니다.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는데 현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혹시 장민호 선생님이 전남 땡땡군 출신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때 현우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윤정희 선생님이야. 민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선생님이라고요? 그래, 내가 윤정희야. 민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알고 있던 선생님이 눈앞에 살아계시다니.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의사가 됐구나. 게다가 교수까지. 윤정혜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윤정혜 선생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병을 알아 위독했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선생님이 죽었다고 오해했고 그 잘못된 소식이 민호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병이 회복된 후 서울로 올라와 결혼을 하고 김현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호야, 너를 너무 그리워했단다. 상견례 자리는 뜻밖의 재회의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와 서연이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현우는 제 은사님의 아들이네요. 그래, 그렇게 되겠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민호의 딸 서연이와 선생님의 아들 현우가 만나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민호의 소식을 듣지 못해 안타까워했다는 것, 민호도 그동안 선생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이 평생의 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민호야. 그건 내가 노력한 결과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민호는 선생님을 자주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알았던 병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호는 선생님을 자신의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 선생님은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치료해 드릴게요. 민호는 선생님의 주치의가 되어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하고 최신 치료법을 적용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민호가 부담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구나.
내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호는 선생님의 치료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쁜 교수 생활 중에도 매일 선생님을 찾아뵙고 직접 처방을 내리고 경과를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자 민호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서연이와 현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이날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을 선생님께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윤정희 선생님이 앉아 계신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윤정희 선생님입니다. 제가 12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십니다. 하객들이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70대의 할머니가 되신 선생님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저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의 결혼자금까지 털어서 제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도 미루시면서 말입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선생님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딸과 선생님의 아들이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선생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5세의 대학 교수가 78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드리고 싶었던 인사를 이제야 드립니다. 민호는 선생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일어나렴. 이러면 안 돼. 아니에요, 선생님. 이 정도로도 부족합니다. 민호는 계속 절을 했습니다. 하객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심어주신 씨앗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가 수만 명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은 사실 선생님입니다. 민호의 말에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평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호야, 그만 일어나렴.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구나. 둘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신랑 신부인 현우와 서연이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너도 아버지를 닮아 좋은 의사가 되렴.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어요. 피로연이 끝난 후에도 하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에 모두 마음이 뭉클해졌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런 분이 진짜 스승이군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군요. 하객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그날 이후 윤정희 선생님을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매주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선생님도 민호를 친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너를 위해 한 일은 정말 작은 것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니 미안하구나. 선생님의 작은 도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선생님의 은혜를 갚아도 부족합니다. 민호와 선생님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스승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런 제자를 둔 선생님이 정말 복이 있으시네요. 교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나도 제자들에게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교육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우와 서연이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윤정이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민호는 의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마다 윤정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헌신적인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환자들에게 그런 선생님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님, 그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계십니다. 제가 평생 모시고 있죠. 학생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교수님 밑에서 배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병원에서도 윤정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선생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가난한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고 혼자 사는 노인 환자에게는 퇴원 후에도 계속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런 민호의 모습을 본 다른 의사들도 감화되었습니다. 장 교수님은 정말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시네요. 저런 의사가 진짜 의사죠. 나도 장 교수님처럼 환자를 돌보고 싶어요. 민호의 영향으로 병원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은 이런 민호의 모습을 보며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걸 보니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다.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 내 모습이 떠올라. 그때도 아픈 동물을 보면 안타까워했잖아.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선생님이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잊을 수 있겠냐? 둘의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우와 서연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구나. 민호를 닮았네. 아기를 보며 윤정희 선생님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민호가 이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할아버지까지 되었다니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민호도 손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훌륭하게 키워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윤정혜 선생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민호야, 내가 정하렴. 어떤 이름을 지어도 좋을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어주세요. 선생님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처럼 손녀에게도 좋은 이름을 주세요. 결국 윤정희 선생님이 손자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혜로울 지자와 은혜 은자를 써서 지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지혜롭게 살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란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선생님. 특히 윤정희 선생님은 지은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해서 의사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해요. 그래, 할아버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지은이도 할아버지처럼 꿈을 포기하지 말렴. 윤정혜 선생님의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90세가 넘어서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입니다. 민호는 더욱 정성껏 선생님을 돌봤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서 치료했지만 나이에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너를 훌륭하게 키웠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봤고, 내 손자까지 봤으니까. 선생님의 말에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선생님께 보답을 다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이미 충분히 보답했어.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만족해. 윤정혜 선생님은 9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민호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민호야, 고마웠다. 너를 만난 것이 선생님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어.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장 교수님 같은 의사가 나올 수 있었군요.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스승이시네요. 조문객들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선생님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정말 감사 인사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며 살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호는 윤정혜 선생님을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윤정혜 교육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 재단은 매년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의 은사님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단 설립에 동참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기업가들과 의사들이 기부금을 보냈습니다. 장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깊은 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단은 점점 커져서 전국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은이도 자라면서 할머니 윤정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민호가 왜 그렇게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은아, 꼭 의사가 되지 않아도 돼. 어떤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면 되는 거야. 네, 할아버지. 지은이의 말에 민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윤정혜 선생님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장민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윤정혜 교육재단은 전국 곳곳에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은인이 계시지는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인이 있으시다면 오늘 고마움을 표현해 보면 어떠실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을까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